오늘도 할머니 품으로 오렴. 포근한 이불 속으로. 오늘 밤은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바다로 말이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한번 바다를 본 적이 있단다. 처음 본 바다는 정말 놀라웠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짠 바람 냄새. 바다는 신비로운 곳이란다. 우리가 사는 땅 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지. 물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생명들이 살고 있어. 작은 물고기, 커다란 고래, 조개, 개, 불가사리.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생명들도 있단다. 오늘은 그 바다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파도 소리를 들어봐. 철썩, 철썩. 바람 소리도 들려. 휙. 자, 눈을 감아보렴. 이제 우리는 바닷가로 가볼 거야. 모래사장을 걷고 파도를 만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볼 거란다. 준비됐니?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첫 번째 이야기. 개와 조개의 우정. 바닷가 모래사장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꼬물이였답니다. 빨간 등딱지를 가진 귀여운 개였지요. 꼬물이는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먹이를 찾았어요. 오늘도 저녁이 되자 꼬물이는 모래에서 기어 나왔답니다. 자, 오늘은 뭘 먹을까? 꼬물이는 개걸음으로 옆으로 걸어 다녔어요. 개들은 옆으로 걷거든요. 이리저리 걷다가 꼬물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바위 틈에 조개 하나가 있었어요. 꼭꼭 입을 다물고 있었답니다. 안녕, 꼬물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조개는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잠자고 있나? 그때 조개가 조금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꼬물이야. 너는? 나는 반짝이에요. 반짝이? 이름이 예쁘네. 고마워요. 조개가 조금 더 입을 열었어요. 안에는 반짝이는 것이 보였답니다. 너 혹시 진주 가지고 있니? 꼬물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작은 진주 하나. 와, 진주는 정말 귀한 거라며. 반짝이는 입을 다시 닫았어요. 왜 숨어? 꼬물이가 물었어요. 무서워서. 반짝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뭐가 무서운데? 사람들이 진주를 가진 조개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나는 늘 숨어 있어야 해요. 꼬물이는 조개가 불쌍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정말요? 반짝이가 조금 입을 열었어요. 응, 우리 친구하자. 그날부터 꼬물이와 반짝이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꼬물이는 밤마다 반짝이를 찾아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꼬물이가 물었어요. 조용했어요. 바위 틈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오지 그래. 무서워요. 누가 날 가져갈까봐. 꼬물이는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줄게. 정말요? 응. 꼬물이는 낮에 본 것들을 반짝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파도가 정말 높았어. 하얗게 부서지는 게 멋있었어. 우와! 그리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봤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거야. 멋있겠어요. 반짝이는 꼬물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어요. 매일 밤 꼬물이가 오면 반짝이는 조금씩 입을 더 열었답니다. 어느 날 꼬물이가 말했어요. 반짝아, 같이 밖에 나가보지 않을래? 무서워요. 내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한 번만 정말 재미있을 거야. 반짝이는 용기를 냈어요. 좋아요. 조개는 천천히 바위 틈에서 나왔답니다.
꼬물이가 옆에서 함께 걸어갔어요.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때? 꼬물이가 물었어요. 좋아요. 바람도 느껴지고. 그치? 밖은 이렇게 좋은데 늘 숨어만 있으면 아깝잖아. 그들은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반짝이는 감탄했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바깥 세상은 이렇게 예쁜걸?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조개를 찾고 있었답니다. 조개 없나? 진주조개 찾으면 돈이 될 텐데. 꼬물이는 재빨리 말했어요. 빨리 숨어! 어디로? 내 밑으로! 꼬물이는 반짝이를 자기 몸 밑에 숨겼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여기 개 한 마리 있네. 개는 그냥 두고 조개나 찾자. 사람들은 꼬물이를 지나쳐갔답니다. 꼬물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반짝이를 꼭 지키면서. 사람들이 멀어지자 꼬물이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반짝이는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줬잖아. 고마워요, 꼬물이.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우린 친구잖아. 반짝이는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가 있으면 무섭지 않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그날 이후로 반짝이는 더 이상 바위 틈에만 숨어 있지 않았어요. 꼬물이와 함께라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답니다. 어느 날 큰 파도가 왔어요. 파도는 반짝이를 휩쓸어 가려고 했어요. 살려줘! 꼬물이가 집게발로 반짝이를 꽉 잡았어요. 놓지 않을 거야! 파도가 세게 밀어쳤지만 꼬물이는 놓지 않았답니다. 파도가 지나고 반짝이는 무사했어요.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너도 그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반짝이가 말했어요. 꼬물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반짝이는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꺼냈답니다. 이거 내 진주야. 너한테 주고 싶어. 꼬물이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이건 네 보물이잖아. 맞아. 하지만 넌 나한테 더 소중한 보물이야. 친구라는 보물 말이야. 이 진주는 네가 가져. 그리고 언젠가 어려울 때 팔아서 써. 하지만 받아줘. 친구니까. 꼬물이는 진주를 받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고마워. 나도 너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야. 두 친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조개와 개는 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까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날 밤 달은 밝게 빛났어요. 두 친구는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답니다. 옆으로 걷는 개와 천천히 움직이는 조개. 속도는 달라도 마음은 같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마음. 바다는 그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은 금이나 진주가 아니라 진실한 우정이라는 것을. 개와 조개 이야기 어땠니? 바다에도 우정이 있단다. 서로 다른 생김새여도 진심으로 아끼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 파도를 타는 물고기의 이야기란다. 파도는 무섭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 그 파도를 사랑한 물고기의 이야기지. 편안히 눈을 감고 있으렴. 이제 우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 거야. 두 번째 이야기. 파도를 타는 물고기. 깊은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파랑이었답니다. 은빛 비늘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예쁜 물고기였지요. 파랑이는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물고기들은 늘 조용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았답니다. 여기가 안전해. 어른 물고기들이 말했어요. 위로 올라가면 위험해. 파도가 세고 새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서만 헤엄쳤어요. 하지만 파랑이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위에는 뭐가 있을까? 파랑이가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파랑이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 보았어요. 위로 갈수록 물이 밝아졌어요. 햇빛이 물속까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예쁘다. 파랑이가 감탄했어요.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면 가까이 왔답니다. 파랑이는 수면 위를 보았어요.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늘이 푸르렀어요. 우와, 저게 하늘이구나. 그때였어요. 큰 파도가 왔어요. 왕! 파랑이는 파도에 휩쓸렸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빙글빙글 돌았어요. 살려줘! 하지만 잠시 후 파도가 지나가자 파랑이는 무사했어요. 휴, 무서웠어. 파랑이는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재미있었는데? 파도에 휩쓸린 게 무서웠지만 동시에 신나기도 했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 파랑이가 생각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또 파도가 왔어요.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파랑이는 파도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와, 신난다. 파도가 파랑이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어요. 마치 놀이기구 같았어요. 파랑이는 파도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더 높이 올라가고 저렇게 움직이면 부드럽게 내려가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물고기들이 올라왔어요. 파랑아,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파도를 타고 있어. 정말 재미있어. 위험해. 내려와. 괜찮아. 한번 해봐. 친구들은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파랑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궁금해졌답니다. 정말 재미있어? 응, 정말 신나. 한 친구가 용기를 냈어요. 나도 해볼게. 그 친구도 파도를 타봤어요. 우와, 정말 재미있다. 하나, 둘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두 파도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이야, 신난다. 물고기들은 파도를 타며 놀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물 위로 튀어나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그들은 파도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 폭풍이 왔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위험해. 내려가자. 하지만 파랑이는 생각했어요. 이럴 때 파도를 타면 어떨까? 파랑이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파랑이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신났어요. 이거야, 이게 진짜 파도야. 파랑이는 큰 파도를 탔답니다. 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순간 파랑이는 공중으로 튀어나왔어요. 물 밖이었어요. 와, 파랑이는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어요. 정확히는 날개가 없으니 날 수는 없고 잠깐 공중에 있었던 거지만 그 짧은 순간 파랑이는 보았어요. 넓은 바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첨벙. 물고기들이 달려왔어요. 파랑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했어. 파랑이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나 방금 하늘을 날았어. 아니, 점프했어. 세상이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 물고기들은 파랑이를 존경했어요. 넌 정말 용감해. 난 그냥 재미있는 걸 좋아할 뿐이야. 그날 이후로 파랑이는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가 되었답니다. 파도 타는 물고기로 말이지요.
다른 물고기들한테 파도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답니다. 무서워하지 마. 파도는 우리 친구야. 파도와 함께 놀면 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큰 파도는 위험하니까. 자기 실력에 맞는 파도를 타야 해. 물고기들은 파랑이한테서 배웠어요.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파도도 무서운 게 아니라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날 어린 물고기가 파랑이한테 물었어요. 파랑이 아저씨, 왜 파도를 타요? 파랑이가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파도를 타면서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온몸으로 바다를 느끼지.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무서운 걸 이겨내면 그 뒤에는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더라. 용기를 내봐. 네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어린 물고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언젠가 파도를 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파랑이가 웃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용기만 있다면. 그날 밤 파랑이는 조용히 수면 가까이 올라갔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는 잔잔했답니다. 파랑이는 생각했어요.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넓은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살 수 있다니.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니. 작은 파도가 왔어요. 파랑이는 그 파도를 부드럽게 탔답니다. 감사해 바다야. 나한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줘서. 바다는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철썩, 철썩. 그건 천만에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바다는 그렇게 가르쳐 준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파도처럼 보이는 어려움도 용기를 내면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안전함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거라고. 파도 타는 물고기 이야기 어땠니? 바다는 용기를 가르쳐 준단다. 무서운 것도 도전하면 재미있게 될 수 있다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 등대를 지키는 갈매기 이야기란다. 등대는 바다의 길잡이야. 어두운 밤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지. 편안히 있으렴. 이제 우리는 외로운 등대로 가볼 거야. 세 번째 이야기. 등대를 지키는 갈매기.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서 있었답니다. 높고 하얀 등대. 밤이 되면 꼭대기에서 빛이 빙빙 돌며 바다를 비췄지요. 그 등대 꼭대기에 갈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하양이었답니다. 온몸이 하얀 갈매기였지요. 하양이는 외로웠어요. 섬에는 하양이와 등대지기 할아버지만 살고 있었거든요.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어요. 매일 등대를 돌보고 밤이 되면 불을 켰답니다. 할아버지와 하양이는 친구였어요. 아침이 되면 하양이가 할아버지한테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 하양이구나. 잘 잤니? 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 바다가 잔잔하구나. 하양이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오래 혼자 사셔서 그랬답니다. 하양이는 가끔 외로웠어요. 다른 갈매기들이 그리웠거든요. 저 멀리 육지 쪽을 보면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재미있겠다. 하양이가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하양이는 용기를 냈어요. 나도 저쪽으로 가볼까? 하양이는 육지를 향해 날아갔답니다. 날고 날아서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어요. 우와,
갈매기가 정말 많다.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항구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양이는 신나서 그들한테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하양이야. 갈매기들이 하양이를 보았어요. 넌 누구야? 나는 등대섬에서 왔어. 등대섬? 그 외로운 섬? 거기서 뭐 하는데? 등대를 지켜, 아니, 등대지기 할아버지랑 살아. 갈매기들이 웃었어요. 재미없겠다. 여기는 항상 신나. 물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그래, 우리랑 같이 있어. 하양이는 기뻤어요. 드디어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하양이는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지냈어요. 함께 물고기를 잡고, 함께 하늘을 날고, 함께 놀았답니다. 재미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하양이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이상해. 재미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양이는 본능적으로 등대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등대가 켜지지 않았어요. 등대불이 안 켜졌어. 다른 갈매기가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배들이 위험해. 어두운 밤에 등대불이 없으면 배가 바위에 부딪힐 수 있어. 그건 등대지기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하양이는 걱정되었어요. 나 가봐야겠어. 지금? 밤인데? 응, 할아버지가 걱정돼. 하양이는 밤하늘을 날아 등대로 향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어두워서 방향을 찾기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하양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한참을 날아서 드디어 섬에 도착했어요. 하양이는 등대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열이 나셨답니다. 아파서 등대를 켤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양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등대불이 꺼져 있으니 배는 방향을 잃고 위험한 바위 쪽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안 돼! 저 배가 위험해! 하양이가 생각했어요. 내가 등대가 되어야 해. 하양이는 등대 꼭대기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것을 기억했답니다. 레버를 당기면 여기! 하양이는 부리로 레버를 당겼어요. 등대불이 쳐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약했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만으론 부족해. 하양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내가 직접 신호를 보내야 해. 하양이는 등대불 앞에서 날개를 펼쳤어요. 그리고 날개를 펄럭펄럭 움직였답니다. 하얀 날개가 등대불빛을 반사시켰어요. 반짝, 반짝, 반짝. 신호처럼 보였어요. 하양이는 계속 날개를 펄럭였어요. 팔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배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배에서 누군가 하양이를 보았어요. 저기 봐! 등대다! 신호가 보여! 저쪽은 위험해! 방향을 바꿔! 배는 방향을 바꾸었어요. 안전한 쪽으로 향했답니다. 하양이는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계속 날개를 펄럭였어요. 드디어 배가 안전하게 지나갔어요. 후, 하양이는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날개가 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후들거렸답니다. 하지만 기뻤어요. 배를 구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열이 내리셨답니다. 하양이, 네가 등대를 켰구나. 네, 하양이가 대답했어요.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하양이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도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런데 넌 육지에 있지 않았니? 친구들과? 하양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긴 제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할아버지랑 이 등대랑 함께 있는 게 제 자리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날 오후 배 한 척이 섬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하양이가 구한 배였답니다. 배에서 선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어젯밤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하양이를 가리켰어요. 이 갈매기가 했답니다. 갈매기가요? 선장님이 놀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젯밤 일을 설명하셨어요. 선장님은 감동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갈매기네요. 이 갈매기 덕분에 우리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선장님은 하양이한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하양이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소식이 퍼졌어요. 등대섬의 용감한 갈매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지요. 며칠 후 육지의 갈매기들이 하양이를 찾아왔어요. 하양아, 우리 네 이야기 들었어. 정말 대단해. 우린 그냥 물고기나 잡고 놀기만 했는데 넌 배를 구했어. 하양이는 슈줍해 웃었어요.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뿐이야. 갈매기들이 물었어요. 다시 우리랑 육지로 안 올래? 하양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외롭지 않아? 전혀. 할아버지도 계시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등대를 지키는 거,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 갈매기들은 하양이를 존경했어요. 넌 정말 훌륭해, 하양아. 갈매기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가 하양이한테 말씀하셨어요. 하양아, 네가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나도 외로웠단다. 저도요, 할아버지. 육지는 재미있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그건 네가 힘이니까 그래.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날 밤부터 하양이는 할아버지를 도와 등대를 지켰답니다. 밤이 되면 할아버지가 등대불을 켜고 하양이는 등대 꼭대기에서 바다를 지켜보았답니다.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양이는 날개를 펼쳐 인사했어요. 그리고 배에서도 하양이를 알아보고 기적을 울렸지요. 빵빵! 그건 고마워 용감한 갈매기라는 뜻이었답니다. 하양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등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그렇게 가르쳐준단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외로워 보여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등대 지키는 갈매기 이야기 어땠니? 바다는 책임을 가르쳐준단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아름다움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어. 오늘 밤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란다. 인어와 어부 이야기지. 정말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야. 많이 졸리지?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어야 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으렴. 이제 우리는 깊고 신비로운 바닷속으로 가볼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인어와 어부. 옛날 옛적 깊고 깊은 바닷속에 인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어는 물고기 꼬리와 사람 몸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고 바닷속 궁전에서 살았지요. 인어들에게는 규칙이 있었어요. 절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위험해. 인어 여왕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인어들은 모두 그 규칙을 따랐어요. 하지만 한 인어는 호기심이 많았답니다. 이름은 바다였어요. 푸른 눈과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인어였지요. 바다는 늘 수면 가까이 올라가서 육지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바다가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바다는 수면 위로 살짝 머리를 내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답니다. 그때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어요. 배에는 젊은 어부가 혼자 타고 있었어요. 어부는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바다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바다는 놀랐어요.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사람도 노래를 부르는구나. 바다도 모르게 함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부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바다는 깜짝 놀라 물속으로 숨었어요. 하지만 어부는 바다를 본 것 같았어요. 방금 누군가 있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바다는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그 어부가 있었답니다. 어부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지요. 바다는 숨어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어느 날 바다는 용기를 냈어요. 나도 노래해볼까? 바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인어의 노래는 아름다웠어요. 세상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답니다. 어부가 노젓던 손을 멈췄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천사의 목소리 같은데? 어부는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바다는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어부는 깜짝 놀랐어요. 인어야! 바다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부가 말했어요. 가지마, 무서워하지마, 나는 해치지 않을게. 바다는 멈춰 섰어요. 정말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 어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바다와 어부는 매일 만났어요. 바다는 수면 위로, 어부는 배를 타고 나왔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닷속은 어때? 어부가 물었어요. 아름다워요. 산호초가 있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해요. 육지는 어때요? 신기해.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별이 보여. 별이요? 그게 뭐예요? 밤에 하늘에 반짝이는 거야. 정말 예뻐. 보고 싶어요. 언젠가 보여줄게. 그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니, 친구 이상이었답니다.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다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고 어부는 육지에서만 살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지? 바다가 고민했어요. 어느 날 바다가 말했어요.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정말? 어부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바다가 슬프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잃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큰 희생이야.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어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네 목소리는 너무 소중해. 그리고 바다는 네 집이잖아. 나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을게. 어부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큰 폭풍이 왔답니다. 바다는 수면 위로 올라와 보았어요. 어부의 배가 거센 파도에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안 돼! 바다는 수면 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어부한테 헤엄쳐 갔답니다. 파도가 세게 쳤어요. 어부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살려줘! 바다는 어부를 구했어요. 팔로 어부를 안고 헤엄쳐서 육지로 갔답니다. 힘들었어요. 파도가 계속 밀어쳤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어요. 바다는 어부를 모래사장에 눕혔어요. 어부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바다는 어부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부가 기침을 했어요. 물을 토해냈답니다. 콜록콜록. 어부가 눈을 떴어요. 바다? 네가 구해준 거야? 네. 바다가 울먹였어요. 당신이 죽을 뻔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부는 바다를 꼭 안았어요.
그때 바다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꼬리가 아파! 바다의 꼬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개의 다리가 되었답니다. 이게... 바다가 놀랐어요. 네 꼬리가 다리가 됐어. 진짜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었어요. 바다가 어부를 구하기 위해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 진심이 바다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가 다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거랍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바다는 더 이상 인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대신 사람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리고 목소리는 그대로였어요. 잃지 않았답니다. 나 사람이 됐어요. 바다가 놀라워했어요. 그래, 어부가 바다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바다를 그리워할 거예요. 괜찮아. 우리 바닷가 근처에서 살자. 매일 바다를 볼 수 있게. 정말요? 응. 그날 이후 바다와 어부는 함께 살았어요. 바닷가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다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바다한테 인사했어요. 인어 친구들도 가끔 수면 가까이 와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인어가 아니었지만 바다는 바다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부와의 사랑도 잊지 않았지요. 해가 질 무렵이면 바다와 어부는 함께 바닷가에 앉았어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아? 어부가 물었어요. 전혀요. 바다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나도 그래. 그들은 키스했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냈답니다. 그건 바다가 축복해주는 소리 같았어요. 바다는 그렇게 가르쳐준단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진심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자, 바다 이야기가 모두 끝났구나. 오늘은 바다의 4가지 이야기를 들었지. 개와 조개는 우리한테 진정한 우정을 가르쳐 주었어. 파도 타는 물고기는 용기와 도전을 보여주었고, 등대 지키는 갈매기는 자기 자리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지. 인어와 어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주었단다. 바다는 넓고 깊단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하지. 하지만 그 바다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가르쳐준단다. 사랑, 우정, 용기, 희생. 그게 바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야. 자, 이제 정말 깊이 잠들 시간이야. 오늘 밤 꿈속에서는 개와 조개처럼 진실한 친구를 만나고, 물고기처럼 파도를 타며 모험하고, 갈매기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인어처럼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렴. 파도 소리를 들어보렴. 철썩, 철썩. 그 소리는 바다가 우리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란다. 편안히 잠들어라. 바다의 품속에서 깊고 깊은 잠속으로. 잘 자거라,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파도처럼 부드럽게, 바다처럼 깊고 평화롭게 잠들렴. 좋은 꿈 꾸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렴.